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맨유가 코펜하겐에게 4대3으로 패하면서 챔피언스리그 16강행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좋았던 모습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4골이나 실점했는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맨유는 초반엔 경기 분위기가 좋았고 특히나 호일룬의 컨디션이 좋았습니다. 리그에선 득점이 없지만 챔스에선 골맛 좀 봤으니까요. 현재 상황 전반 2분이고 경기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완비사카가 뒷공간을 노려주고 레시포드가 공을 예쁘게 놔줍니다. 완비사카와 레시포드를 따라 나온 수비들 때문에 자연스레 하프 스페이스가 공간이 생깁니다. 이 틈을 맥토미니가 잘 노리고 침투합니다. 완비사카는 실수 없이 공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맥토미니가 평소와는 다르게 정확한 패스를 선보이며 호일룬에게 맛있는 패스를 넣어줍니다. 호일룬은 발만 갖다 대서 선제골을 만듭니다. 이 골을 만드는 과정이 최근 맨유에게선 볼 수 없던 모습이라 오늘은 뭔가 다르려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는 치고 받는 흐름 속에서 전반 중반으로 흐릅니다. 코펜하겐을 걷어내기 미스로 브루노가 역습 찬스를 잡습니다. 여기서 브루노는 뛰어들어가는 가르나초에게 공을 내줍니다. 가르나초는 골문 앞까지 빠른 속도로 공을 잘 끌고 옵니다. 이런 장면에서 보통 가르나초에 침착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기회를 많이 날렸던 맨유인데 이번에 가르나초는 달랐습니다. 차분하게 왼발 슛을 시도하는 가르나초입니다. 그런데 이 공이 공교롭게 호일룬에게 튀면서 호일룬이 가볍게 밀어넣습니다. 두 골이 깔끔한 공격 전개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당연히 분위기도 맨유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되던 경기는 레시포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공을 지키려다 땅 대신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으며 위험한 파울을 범했고 그 결과는 다이렉트 퇴장이었습니다. 이때가 전반 40분이었고 이때부터 레시포드의 눈덩이가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코펜하겐이 공격을 진행할 때 크로스와 공격진에서의 짧은 빌드업을 번갈아 가면서 수행했습니다. 근데 공격진에서 크로스가 가운데 쪽으로 향할 땐 메가이어와 바란이 버티고 있어서 쉽게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긴 크로스는 맨유 선수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노려볼만 했죠. 코펜하겐이 크로스를 올리는데 이 공이 좀 길어서 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크로스가 올라가기 전에 가르나초의 견제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크로스가 들어갈 때 곤살베스가 자유로운 상황이었고 아슈리는 안쪽으로, 곤살베스는 바깥쪽으로 약간 X자를 그리면서 뛰어갑니다. 긴 크로스가 곤살베스에게 연결되고 마크맨이 없었던 곤살베스는 자유롭게 엘 유누시에게 공을 내줍니다. 여기서 유누시가 가볍게 안쪽으로 밀어넣으면서 스코어는 2대1이 됩니다. 페널티 박스 안 숫자는 맨유가 훨씬 많았지만 수비들이 공 쪽에만 시선이 가 있었고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골이 들어가는데 공보다 더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맨유가 한 명이 퇴장당했더라도 10명으로 두 줄 수비를 수행하니까 코펜하겐 입장에선 중원에서 패스로 쪽에서 맨유를 뚫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크로스 플레이나 중거리 슛을 시도했습니다. 여기서도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 공이 굴절되어 바란의 팔에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메가이어가 또 타이트하게 붙다가 왼손에 공이 맞아버립니다. 사실 맨유 입장에선 정말 운이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손에 맞은 걸 심판이 코앞에서 봤기 때문에 PK를 허용하게 됩니다. PK에서 실점하며 경기는 2대2가 됩니다. 레시포드가 나가고 중원 쪽에도 슬슬 공간이 나기 시작합니다. 에릭센이 여기서 견제하려고 튀어나가면 어차피 옆으로 돌릴 걸 알기에 나가지 못합니다. 체력은 무한이 아니니까요. 그러면 전진 패스를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렇게 순간적으로 바란이 2명의 범위를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바란 앞에 2번이 있기 때문에 1번 쪽으로 섣불리 붙을 수 없고 또 2번을 잡자니 저기서 1번 쪽으로 전진 패스가 제대로 나가면 브루노는 따라가면 늦습니다. 한 명이 없으니까 코펜하겐의 공격 경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대2 상태로 후반이 되는데 이 장면도 아까랑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 공격수가 1번을 주게 되는데 만약에 2번이 없었다면 바란은 1번에게 타이트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번에게 먼저 붙었다가 바란이 튀어나오면서 이쪽 공간이 비어버리면 2번이 안쪽으로 뛰면서 1번이 사이로 넣어주면 바로 뚫리게 됩니다. 그건 최악이므로 바란은 달려들지 못하고 상대를 기다립니다. 결국 2번은 막았지만 1번에게 중거리 슛을 허용합니다. 슈팅이 땅볼로 가서 오나나에게 막히긴 했지만 제대로 맞았으면 맨유에게 큰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레시포드의 퇴장으로 코펜하겐에게 선택권이 더 많았고 맨유 수비진은 선택하기보단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더 많이 나옵니다. 맨유는 상대의 핸드볼 파울로 PK를 얻습니다. 메가이어의 헤더가 상대 수비손에 맞으며 핸드볼 파울이 선언됩니다. 맨유는 득점으로 연결해서 3대2로 앞서갑니다. 10명이라 경기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나름 잘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유의 문제는 수비 집중력에서 터집니다. 상대의 공격 패스미스를 완비사카가 오나나에게 주는데 공이 좀 컨트롤하기 어렵게 왔습니다. 오나나가 이 공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코펜하겐의 코너킥이 됩니다. 이 코너킥에서 시작된 공격으로 코펜하겐의 공격권이 계속 유지되고 이때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갑니다. 일단 완비사카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빠르게 붙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가서 완전히 공을 건드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각이라도 온전치 못하게 해줬으면 원하는 위치로 크로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대는 자유로운 상황에서 크로스했고 달롯이 순간적으로 마크맨이 풀려버립니다. 상대 공격수가 달롯의 시야 뒤로 돌아뛰긴 했지만 달롯도 상대의 위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더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어깨를 빼앗겨버린 달롯은 공을 건드릴 수 없었고 레라게르가 발만 갖다 대며 마무리합니다. 맨유 입장에선 아쉽긴 하지만 한 명 퇴장당한 상대로 승점 1점이라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메가이어와 루니 바르다지의 매치업입니다. 루니는 교체되어 들어오기도 했고 메가이어가 순간 민첩성에 장점이 있는 수비가 아니기 때문에 루니가 헛다리 치고 안쪽으로 크로스 올린 것을 막지 못합니다. 이 크로스를 오나나가 쳐내고 상대 공격수 앞에 떨어지는데 공격수가 제대로 임팩트를 하지 못해서 공이 이렇게 빗나가요. 저도 그렇고 맨유 선수들도 그렇고 공이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집중도 차이가 나는데 공이 나가지 않았고 이 공을 코펜하겐 선수가 이악 물고 살려내요. 다시 살려낸 공을 안쪽으로 넣어주는 코펜하겐입니다. 이번에도 달롯이 너무 외롭습니다. 달롯 뒤에 선수가 2명이나 있어서 킥을 길게 넣으면 맨유가 대처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스한 수비 숫자에서 미스가 나는 맨유입니다. 이 공이 맥과이어의 옆통수를 맞고 하필이면 운이 없게 루니 앞으로 떨어집니다. 루니가 기가 막히게 땅으로 찍어차고 공이 바운드 되면서 오나나가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아까 공이 나갔는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이런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막판 양 팀의 수비 집중력으로 승부가 갈립니다. 경기는 결국 4대3 맨유의 패배로 종료됩니다. 오늘 경기 맨유의 문제점을 정리해보기 전에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 팀들을 중심으로 해외 축구 분석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맨유의 가장 골치 아팠던 공격 문제는 오늘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엄청 잘했던 건 아니지만 그간의 경기보다는 내용이 좋았고 레시포드 퇴장 전에는 역습 시에 위협적인 장면이 많았습니다. 모든 원인 중에 가장 큰 건 레시의 퇴장이고 10명으로 수비를 지속하면서 발생하는 체력 저하로 인해서 마크맨을 놓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집중력의 차이는 마지막 실점을 만들었습니다. 맨유는 계속 수동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라는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맨유는 11월에 다행히도 루턴타운과 에버튼을 만나면서 비교적으로 수월한 일정 속에 경기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 펼쳐지는 갈라타사라이 원정 챔스 경기가 16강을 가기 위한 마지막 희망을 건 경기입니다. 조별리그 상황을 보면 갈라타사라이전은 무조건 이기고 봐야 하고 미넨이 조별 1위가 확정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릴 것 같은데 여기서 미넨과 코펜하겐의 결과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맨유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